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입니다. 오늘은 5월이 되면 더 심해지는 비교 우울증에 대해서 수다 떨어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저의 수다는 정답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월이 되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창한 5월이 되면 날씨와는 반대로 내 마음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5월에는 챙겨야 될 날들이 정말 많아요. 가족의 날은 돈도 많이 나가지만 멘탈도 같이 나갑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거예요. 지금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얘, 연애는 하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너 나이가 몇인데? 너희 부부 왜 애는 안 갖니? 올해는 승진 좀 할 것 같나? 명절도 싫지만 5월도 요즘엔 싫어집니다. 무너지는 멘탈을 잡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쉬어야죠. 씻고 누워서 SNS를 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결혼도 나 빼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나들이나 여행은 왜 이렇게 많이 다녀? 돈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야. 나 빼고 모두들 다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낮에도 우울했는데 밤까지 우울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SNS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좋은 걸 올리고 자랑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양질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우울해진다는 이유에서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SNS만 안 하면 우울함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건가요? 완벽하게 안전하려면 SNS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SNS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단편적인 행복함을 보고 그걸 내 모습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누구는 이번에 수학에서 1등 했다더라, 누구는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랍니다. 제 친구 중에 유치원 선생님인 애가 있었어요. 걔가 말하길 아직 어린 꼬맹이들끼리 자기네 집이 몇 평에서 사는지 그리고 자기네 집 차가 뭔지 이걸로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한대요. 저 진짜 이 말 듣고 경악했잖아요. 아이의 부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 정말 개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는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더라, 누구는 32평 아파트를 샀다더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우위를 정합니다. 희한해요. 이 비교 기준이 내가 원했거나 또는 내가 만든 기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성적, 외모, 대학, 취업, 직업, 결혼, 재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면서 비교를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분명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대물림하고 있죠.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연애를 안 해도, 결혼을 안 해도, 애를 안 낳아도, 승진을 못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부모님께 엄청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 선택들로 이루어진 시간들이고 당연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을 자기네들이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죠. 도대체 이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거고 우리는 왜 계속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남들이 우러러 볼 만큼 잘 사는 게 아니어도 그래서 설령 기대가 높은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남한테 피해준 적 없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꼭 좋고 유명한 대학교나 회사에 가야 되고 신문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만큼 성공해야지만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성공은 못했는데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는 좀 창피한가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건 말할 게 못 되나요? 그렇다고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삶의 형태를 비교하는 것은 이건 정답도 없고 기준이 맞는 건지 아니 기준 자체가 될 수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우울함을 동반합니다. 생각의 고리가 끊임없이 연결돼서 결국엔 우울함으로 빠져요. 자극만 받고 손절하고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좋은 결과로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삶의 형태를 비교하는 것은 진짜 손해보기 딱 좋은 장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오빠의 댓글을 봤어요. 자신의 외가 쪽에서는 결혼한 사람을 보니 모두 다 여자들이 다 돈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럽다고 쓴 댓글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예비 시댁 쪽에서 몸만 와, 숟가락만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걔는 인생 성공한 것 같고
않고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우울하다는 겁니다. 이 언니 오빠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부러워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무거운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몸이 가볍게 결혼을 하면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집에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자신이 빈몸이라도 똑같이 부자가 되는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숟가락만 들고 결혼해서 앞으로 나를 먹여 살려줄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모든 상황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면 무언가는 포기해야 되죠. 부잣집과 결혼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야가 너무 짧아서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그 장면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력과 엄청 크게 차이나는 부잣집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각오로 결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배우자는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나를 희생과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처럼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배우자가 다 큰 성인인 나를 아기 키워주듯이 케어해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혜택을 받고 결혼했다면 훨씬 더 큰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될 거고, 받았던 사랑을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성인의 관계에서 한쪽만 베풀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절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었다면 받은 만큼 당연히 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숟가락만 들고 결혼한다는 친구의 자랑도 다시 보면 내가 절대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나는 더 돈을 많이 모아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혹시 본인이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부잣집하고 결혼한다고 속없이 자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세요. 앞으로 그 친구가 얼마나 본인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살겠습니까? 결국 단순한 시야로 남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누군가한테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나도 제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SNS에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반대 타겟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오늘의 행복한 순간을 잠깐 기록한 것 뿐이고, 나는 또 나만의 행복을 기록하면 될 뿐이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생각에 꼬리를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가 손해보는 생각이에요. 부모님의 커다란 자랑이 아니어도 돼요. 또 SNS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한들 뭐 어때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고 싶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안다라면서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애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밑그림 그리고 또 좋아하는 색깔을 찾아서 마음대로 색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내 인생 최고로 잘 그린 그림이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